노팬티 이혜미. 사소한 약속들을 모아치느라 발자국을 놓쳤다. 오늘은 코르크 빠진 와인병처럼 증발하며 끈적해지고 난간이 놓친 빨랫감들 도처에서 얼룩지며 펄럭였지. 빨아 널어 두어도 금세 더러워지는 꽃잎들, 어떻게 팬티 한 장 없이 이 봄을 건너나. 입술로 초록을 더하고 손끝마다 일렁이는 벚꽃잎 내어주면 그 얇고 허망한 직무를 엮어 속옷을 찢던 손이 있었다. 옅은 바람에도 온 몸을 뒤집어 엎는 봄이라는 계절의 안감. 속옷이 필요 없는 계절이었지. 혼자만의 혁명을 저지른 왕국에서 떠나는 요일들, 투명해지는 발자국들, 취한 눈으로 사랑과 거부를 동시에 말할 때 벗은 종아리가 수치에 떨었다. 그러니 우리는 꽃그릇에 손을 담근 채 증발하는 자, 치마를 까 뒤집었던 꽃들이 태양의 먼 어깨 위로 투신한다. 나무들이 입던 속옷을 벗어 깃발처럼 흔드는 정원에서 시클 할인 제8장. 본심에만 머물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좋은 시의 조건 7번째. 신춘문예 준비 4번째 시간입니다. 8장은 다 신춘문예에 관련된 거예요. 네, 이 5가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읽어드리죠. 당선자를 뽑는 과정, 낯설게 하기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라, 역설적 사유를 활용하라, 발상의 전환은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경쾌한 화법으로 솔직한 태도를 보여라 라고 했습니다. 네, 자꾸 숙지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발상의 전환은 과감하게 자연스럽게 하라. 이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발상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 그것을 조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발상의 전환은 과감하게 하되 자연스럽게.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요약이라고 했지만 거의 빼먹을 게 없어서 거의 다 적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무엇, 그 기발함을 위해서 일부러 도발적인 소재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러지 말래요. 위약적이거나 충격적인 소재를 통해서 독자나 심사위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싶어 한다. 네, 그러지 말래요. 그런데 그런 발상으로는 진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없다. 네, 신선한 충격을 주려고 일부러 위약적인 소재를 쓰거나 충격적인 소재를 쓰면 어떤 평가를 받죠? 자귀적이다, 자의적이다, 고집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런 소재는 잠시 충격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왜 자연스럽게 흡수되지 않을까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깊이와 독특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위약적이고 충격적인 것도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자리할 때만 그 효과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러니까 위약적이고 충격적인 소재를 쓸 때, 소재가 아니라 사유를 할 때도 자연스러운 발상으로
자리할 때만 이 자연스러운 발상,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그 효과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래요. 그러니까 위약적이고 충격적인 소재가 위약적이고 충격적이면 어떻게 되죠? 독자가 그 시를 읽는 독자가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소재를 잘 모르면 자기가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적 소재에서 사유를 위약적이고 충격적으로 해야겠죠. 네, 이 빨간 거는 제 생각을 다시 적은 겁니다. 위약적이고 충격적인 소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네, 소재가 위약적이고 충격적일 것이 아니라 위약적이고 충격적인 사유를 하라는 겁니다. 일상 소재에서도 아주 독특한, 아주 발칙한, 네, 그리고 참신한 그런 사유를 해서, 네, 그런 어떤 그 결과로 기발한 발상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발한 소재를 찾지 말고 기발한 발상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래 시를 읽기 전에 좀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건데요. 에코페미니즘과 에코페미니즘 시학, 에코페미니즘, 이 시를 읽기 전에 이걸 반드시 숙지하지 않으면은 이 시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맥락이 잘 안 껴지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에코페미니즘을 잘 알아야만이 다음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대시는 읽으려면 지식이 너무 풍부해야 돼요. 좀 독자들이 힘들죠. 우선 에코페미니즘을 알려면 페미니즘을 알아야겠죠. 네, 페미니즘이 뭔가 언젠가 그 페미니즘 때문에 한번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페미니즘. 그리고 에코이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컬러지라고 해요. 적어드릴까? 이걸 생태학이라고 하죠. 이컬러지. 이걸 생태학이라고 하고, 그리고 페미니즘. 이거 페미닌 할 때 파민이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파민 하면 기근이란, 배고픔이란 뜻이 돼버리죠. 이거는 기근. 네, 이거는 기근이고요. 기근. 그리고 feminine 하는 게 여자죠. 아무튼 여성주의는 길어요. 또 feminine, 이게 이제 feminine, 이게 이제 그 여성의 하는 뜻이죠. 여성의, 네, 이게 이런 뜻인데, ecology하고 feminism을 합쳐서 ecofeminism이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가지고 ecofeminism이라고 해요. 이 참 외국어 공부에서는 아무래도 영어가 자료가 많으니까 영어가 편하겠죠.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영어를 번역하려고 하면은 한국어를 자꾸 이렇게 가져와야 되잖아요. 머릿속에서. 네, 그래서 한국어를 끄집어내는 훈련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영어가. 네, 쑥쑥 자라는 영어나무 유튜브에 오셔서 영어 공부하십시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여성주의라고 마치 그 사상으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페미니즘은 일종의 여성 운동이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그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 또는 그 차별받는 여성의 어떤 여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러니까 평등과 또는 권리를 여성이 찾으려고 하는 운동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런데 또 에코이즘, 그러니까 environmentalism이라고 환경운동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환경운동은 운동이 있고 이 두 개가 왜 합쳐졌는가 하는 거죠.
이 에코페미니즘은 페미니즘도 비판하고 environmentalism도 비판해요. 환경운동도 비판하고 여성운동도 비판을 하죠. 그게 에코페미니즘의 태도입니다. 뭘 비판하냐면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너무 그 치우쳐가지고 남성을 어떤 그 적으로 간주를 한다든가 또 남성을 어떤 그 싸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든가 이런 어떤 이런 쪽으로 자꾸 치우쳐요. 그런 치우침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environmentalism 환경운동은 어떤 제도, 그러니까 남성 위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지배, 폭력적인 어떤 사회 구조에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제도나 법률, 뭐 이런 어떤 기업과의 투쟁, 그 속에서 자연을 어떤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가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둘 다 합쳐가지고 에코페미니즘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면 에코페미니즘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뭐 또는 뭐 자연과 인간, 뭐 또는 뭐 타자와 자의 공생을 추구합니다. 그 공생을 추구하는데 에코페미니즘은 특히 그 여성의 상황과 자연의 상황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 위주의 어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어떤 차별받고 또 억압받는 모습과 자연이 인간에게 어떤 자연도 마찬가지로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떤 남성 중심적인 어떤 지배 또는 폭력적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사회의 태도 때문에 환경이 파괴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합니다. 네, 아주 좀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즘의 어떤 시약은 뭔가? 에코페미니즘의 목표는 그런 공생이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 남성의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이 사회가 해방될 때 자연과 여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해방되고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에코페미니즘 시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에코페미니즘 시학은 자연의 처지와 여성의 처지를 동일시하는 태도, 그 태도를 시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시학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주 단편적인 견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단편적 아주 간단히 보자면 자연의 처지와 여성의 처지를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또는 폭력적인 또는 억압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태도 때문에 여성과 자연은 파괴되고 또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러한 자세가 시로 표현되면 그것이 에코페미니즘 시학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견해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 시에서 밑에 좀 전에 낭송해드린 시에서 어떤 과감하고 자연스러운 발상의 전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숙지해 두세요. 과감하고 자연스러운 발상의 전환. 네, 이 말을 좀 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발상의 전환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문 들어갈게요. no panty, 영어로 no pan이라고 하죠. no panty인데 no panty 하면은 일단 제목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뭔가 과감한 어떤 좀
대담하고 과감한 어떤 성적인 어떤 담론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흥미를 끌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 팬티, 어떤 사소한 약속들을 모아지느라 발자국을 놓쳤다. 이 참 어떤 그 평가받는 시들은 이렇게 첫 행이 참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약속들을 모아지느라 발자국을 놓쳤다. 이게 뭘까요? 모아진다 이 말은 놓쳤다와 모아진다를 같이 보시면 놓쳤다, 모아지느라 뭔가에 집착하느라고 다른 어떤 것은 놓친 거죠. 네, 그러면 발자국도 상당히 중요한 대상일 텐데 이 발자국을 놓쳤대요. 사소한 약속들을,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들에 집착하느라고 어떤 발자국, 그죠? 발자국은 어디로 가는 어떤 경로 혹은 방향성을 말하는데 그걸 놓쳤다고 합니다. 어쩌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나오는 벚꽃이 나오는데 벚꽃이나 그러니까 벚나무죠. 벚나무는 잎보다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피죠. 근데 꽃을 피우느라고 그 잎사귀를 피우지 못했다라는 말로 보면 어쩌면 이 사소한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페미니즘을 좀 비판하는 듯해요. 페미니즘이 어떤 그 페미니즘의 목적에 집착하느라고 그 방향을 어떤 놓쳤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자국은 꽃의 입장에서 보면 잎사귀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런 방향성을 놓쳤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코르크 빠진 와인병처럼 증발하며 끈적해지고, 뭔가 증발하며 끈적해지고, 그죠? 와인은 코르크가 빠지면 와인이 맛이 빠지죠. 네, 그 맛이 빠지는데 끈적해지고 난간이 놓친 빨랫감들 도처에 얼룩지며 펄럭였지. 이런 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생각, 이런 사유, 네, 참 이런 사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난감하죠. 난간이 놓친 빨랫감이려. 난간이라는 것은 난간이라는 말 나오면 우리는 그냥 어떤지 말 안 해도 또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심리적으로 위태로운 어떤 느낌이 들죠. 이렇게 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난간이 놓친 빨랫감이래요. 우리가 빨랫감 하면은 남성 위주의 또는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빨랫감 하면은 어떤 여성성을 상징하죠. 그런 어떤 차별받는 어떤 여성성인데 그 여성성이 도처에서 얼룩지며 펄럭였지라고 해요. 얼룩진다라는 말, 그죠? 어떤 여성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어두운 과거를 좀 암시하는 듯해요. 이 펄럭였지 하고 이렇게 과거를 썼잖아요. 네. 그런 빨랫감들이 도처에서 그렇게 얼룩지며 펄럭였대요. 그런 어두운 과거가 암시되고 있죠. 네. 빨아 널어두어도 금세 더러워지는 꽃잎들. 어떻게 팬티 한 장 없이 이 봄을 건너나. 네, 참 좋습니다. 빨아 널어두어도 금세 더러워지는 꽃잎들. 이거를 딱히 그 감은 오는데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빨아 널어두어도 금세 더러워지는 꽃잎이래요. 이 꽃잎들이 벚나무의 꽃잎이 금세 뭐 빨아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어떤 그 꽃잎이라는 것, 더러워진다는 것,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여성 꽃잎과 여성성을 동일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꽃잎과 여성성을 동일시하면 어떤 억압받는 여성을 암시하는 듯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물과 어떤 여성을 파괴되는 자연과 또 억압받는 여성을 동일시해 놓고 보면 왠지 이 더러워지는 꽃잎이라는 게 그렇죠. 늘 그런 억압받는 여성의 처지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팬티 한 장 없이 이 봄을 건너나 라고 했는데요. 봄을 건넌다. 봄이라는 시간은 청춘이죠. 사람으로 보면 청춘이고, 식물로 보면 꽃을 피우는 시간이죠. 사람이 꽃을 피우는 시간은 어떤 청춘이라고 본다면, 식물에서는 그죠? 그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 그런데 어떻게 팬티 한 장 없이 이 봄을 건너나라고 했어요. 여기서 팬티는 그렇게 일단은 뭔가를 보호수단으로 보이긴 하죠. 팬티 한 장 없이 이 봄을 어떻게 보내나라고 말했으니까 팬티가 일단은 보호수단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보호수단이 참 이렇게 미덥지가 않은, 그렇죠. 뭔가 참 겨우 좀 아슬아슬한 그런 느낌의 보호수단입니다. 입술로 초록을 더하고 손끝마다 입술로 초록을 더하고, 사람으로 치면 여성으로 치면 입술이지만 나무로 치면 나뭇잎이죠. 그 초록을 더하고, 초록은 또 청춘이기도 하죠. 그런 초록을 더하는데 더 싱그럽게 하는데, 손끝마다 이 말은 사람은 입술이고 나뭇잎은 인데 초록을 더한다. 이 말 자체로는 긍정적인데 내용상 그다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손끝마다 일렁이는 벚꽃잎 내어주면 그 얇고 허망한 직물을 엮어 속옷을 찢던 손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끝은 사람에게는 손끝이겠지만 나무로 치면 우둠지 같은 가지끝이겠죠. 가지끝마다 일렁이는 벚꽃잎을 내어주면 이라고 하는데, 또 일렁인다는 것은 또 이렇게 순탄치 않는 사람 같으면, 여성의 경우는 여기서는 남성은 제외되죠. 왜냐하면 여성과 자연물을 어떤 동일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여성 같으면 순탄치 않은 삶을 말할 것이고, 나무 같으면 그 비바람을 말하겠죠. 근데 그 비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일렁이는 거죠. 비바람에 일렁이는 꽃잎. 꽃잎도 어떤 편하지만은 않은 건데, 그 꽃잎을 내어주면 그 얇고 허망한 직물을 엮어 속옷을 찢던 손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참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얇고 그런 벚꽃잎을 내어주면, 그죠? 벚꽃은 꽃이 먼저 피고 잎이 나중에 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돋아나는데, 잎이 돋아나는데 그 얇고 허망한 직물을 엮어서, 그래서 꽃의 흔적이 속옷을 찢던 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속옷을 어쩌면 꽃봉오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 꽃봉오리의 모양을 보고 속옷이라고 한 것 같아요. 속옷을 찢던 손이 있었다라고요. 나뭇가지에서 꽃봉오리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사람으로 보면 또
그런 사람으로 보면 또 우리는 달리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얇고 허망한 직물이래요.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비바람 한번 불면은 어떤 그 뭔가요, 그 꽃잎, 그 얇고 허망한 직물이라는 것은 꽃잎이죠. 꽃잎. 꽃잎이 얇고 허망하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 그리고 또 꽃이 우리가 피었다라고 표현하는데, 꽃이 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집착이 있는데,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럴까요? 잠시 금방 피었다 치죠. 네, 금방 피었다 지기 때문에 그 허망한 직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꽃잎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물을 엮어서 속옷을 짓던 손이 있었다. 이 손은 사람의 손일 수도 있고, 네, 여성과 이 꽃잎을 항상 벚나무의 어떤 자연물을 동일한 선상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로 치면 나뭇가지겠죠. 예, 나뭇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나뭇잎을 틔우겠죠. 근데 이제 그 옅은 바람에도, 옅은 바람, 센 바람도 아니고 아주 옅은 바람에도 온몸을 뒤집어 엎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꽃봉오리가 이렇게 어떤 팬티처럼, 팬티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그 모습으로, 팬티의 모습도 꽃봉오리를 잘 보시면은 비슷하죠. 그런데 그 꽃봉오리가 바람 한번 부니까는 그냥 활짝 이때 피어버린다는 것은 어떤 그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이게 꽃봉오리가 작은 바람 한번 부니까 활짝 피어버리듯이 어떤 바람에 약한 꽃잎의 모습을 어떤 여성의 모습과 좀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의 안감, 네. 봄이 안감이래요. 안감이 뭐죠? 옷 안에 얇은 천 대는 그 겉옷, 옷 안에 얇은 천을 안쪽에다 대죠. 그걸 안감이라고 하죠. 봄이 계절의 안감이래요. 계절이 있으면 봄이라는 것은 그 계절의 안감을 역할을 한대요. 속옷이 필요 없는 계절이었지. 왜냐하면 안감이 있으니까. 봄이라는 것은 속옷이 따로 없는 그런 필요 없는 계절이었다고 해요. 네, 속옷. 뭐 어쩌면은 보호장치라고 해봐야 뭐 그다지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지 않은, 미덥지 않은 그런 속옷이 필요 없었대요. 봄에는. 혼자만의 혁명을 저지르는 왕국에서,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혼자만의 혁명을 저지르는 왕국에서, 이 왕국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 어떤 이것도 뭐 약간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운동이라는 것은 다 혁명을 향한 거죠. 뭐 페미니즘이든 에코페미니즘이든 또 인바이러멘털리즘이든 어떤 혁명이죠. 혁명 운동이죠. 근데 혼자만의 혁명이래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혁명을 저지르는 왕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듯이 어떤 혼자만이니까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혁명 운동인 것이죠. 네, 그런 세계에서 떠나는 요일들, 그리고 투명해지는 발자국들, 취한 눈으로 사랑과 거부를 동시에 말할 때라고 했네요. 네. 떠나는 요일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투명해지는 발자국, 그들의 흔적들이 이렇게 선명해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들의 발자취입니다. 취한 눈으로 사랑과 거부를 동시에 말할 때, 동시에 말할 때, 종아리가 수치에 떨었다. 사랑과 거부를 동시에 말할 때래요. 사랑과 거부를 동시에 말할 때. 왠지 살짝 느낌은 오죠. 딱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힘들지만, 취한 눈으로 사랑과 우리가 뭔가에 취했어요. 그게 꼭 술이 아니어도 어떤 운동이어도 어떤 우리가 펼치는 어떤 운동이든 그 무엇에 취했죠. 또는 여성과 남성이든 어떤 것에 취했어요. 그러한 눈으로 사랑과 거부를 동시에 말할 때 벗은 종아리가 수치에 떨었다. 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 사랑과 거부를 동시에 말할 때 왠지 어떤 느낌일까요? 왠지 좀 뭐라 그럴까요? 흔히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 느낌이 조금 살짝 나는 듯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을 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늘 자연을 파괴하죠. 네,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연처럼 그와 같이 대상화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벗은 종아리가 수치에 떨었다라고 하는데요.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벗은 종아리는 벌거벗은 나무 가지겠죠. 그 가지가 수치, 이 수치라는 게 뭐예요? 수치. 수치에 떨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거는 살짝 부정적인 느낌도 있지만 긍정적인 느낌도 있죠.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왠지 긍정적으로 보면 순박함, 이런 순수함, 이런 느낌도 있죠. 그런데 이 수치라는 것은 둘 다 부끄러울 숫자에 부끄러울 치자잖아요. 이 수치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부끄러움으로 쓰이진 않죠. 네, 수치에 떨었다고 합니다. 어떤 강한 부끄러움인데, 그런 어떤 나무가지가 그 수치에 떨었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사람의 다리 정도로 좀 비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무는 자연물로서의 나무는 여성과 동일시되니까 같은 느낌으로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꽃그릇에 손을 담근 채 증발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잠시 어떤 꽃을 피우고 꽃그릇에 손을 담근 채 증발한대요. 네, 꽃이라는 것은 잠시 피우고 사라지는 존재죠. 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치마를 까 뒤집었던 꽃들이, 이 꽃도 역시 여성과 동일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태양의 먼 어깨 위로 투신한다. 태양의 먼 어깨가 뭘까요? 나뭇가지에서 보면 투신을 한대요. 자기 몸을 다 던지는 거죠. 네, 어떤 꽃잎이 떨어지는 거죠. 나뭇가지에서 꽃잎이 떨어져요. 나무들이 입던 속옷을 벗어 깃발처럼 흔드는 정원에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깃발처럼 흔드는 정원에서라고 하는데 왠지 그 속옷을 벗어서 깃발처럼 흔드는 정원에서, 정원은 어떤 세계라고 본다면 그 에코페미니스트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죠. 이렇게 알몸 시위하고 그런 모습으로서도 보일 수도 있고, 꽃잎들이 꽃이 떨어진 나무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알몸 시위하는 어떤 여성 운동가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시에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위약적이거나 충격적인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런 것들이 왜 공감을 얻기가 어려운가. 뭐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독자는 경험하지 않은 대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공감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위약적이거나 충격적인 어떤 소재를 찾지 말고 위약적이고 충격적인 사유를 하라고 했죠. 네, 사유가 위약적이고 충격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만약에 일상적인 소재를 쓴다면 독자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을 얻기가 쉽고 거기에 참신한 발상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참신한 발상인 거죠. 네. 여기서 과감하고 자연스러운 발상의 전환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네, 자연스러운 발상이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자연스러운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자연물도 어떤 노팬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 네, 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사성이 조금만 있어도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시적 논리만 획득한다면 참신한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팬티 이혜미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